나는 그날 아침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을 나섰다. 가방은 평소보다 무거웠다. 5년치의 무게란 이런 거구나 싶었다. 서랍 속 깊이 넣어두었던 손거울 하나, 입사 첫날 받은 명함 몇 장, 작년 크리스마스에 팀에서 나눠 먹은 케이크 사진이 붙은 포스트잇. 버리려다가 결국 챙긴 것들이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골목길, 어디선가 빵 굽는 냄새가 났다. 매일 지나쳤던 골목인데 오늘은 왜인지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다. 아니, 공기가 달라진 게 아니라 내가 달라진 것이겠지. 회사는 강남 한복판에 있었다. 12층짜리 빌딩. 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올라탔던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나는 잠시 멈췄다. 문이 열리고 닫히고 다시 열렸다. 사람들이 바쁘게 스쳐 지나갔다. 나는 그 안에 탔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나 혼자뿐이었다. 사직서를 냈던 건 사흘 전이었다. 팀장님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갑자기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갑작스러운 게 아니에요. 2년 전부터 생각했어요.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냥 개인 사정이 있어서요라고 했다. 사실이었다. 개인 사정. 다만 그 사정이란 게 이 일이 더 이상 나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였다. 아침에 눈을 뜰 때 한숨이 먼저 나오는 날이 계속되면 그게 개인 사정 아닐까? 3년 차 때부터 조금씩 느꼈다. 회의실에서 같은 말이 반복될 때, 해마다 같은 이유로 같은 기획안이 반려될 때, 5년이라는 숫자 앞에서 나는 성장이 아니라 익숙함을 얻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익숙함과 성장은 비슷해 보이지만 아주 다른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사직서를 냈다. 다음 직장은 아직 없었다. 모아둔 돈으로 몇 달은 버틸 수 있었고 그 몇 달 안에 무언가를 찾고 싶었다. 아니, 사실은 무언가를 찾는다기보다 잠깐 숨을 고르고 싶었다는 말이 더 정확할 것 같다. 오전 내내 조용히 정리를 했다. 보고서 파일들을 분류하고 인수인계 문서를 마무리하고 5해 동안 쌓인 이메일 폴더를 닫았다. 클릭 한 번에 창이 꺼졌다. 그 안에는 야근하며 보낸 수백 통의 메일이 있었다.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부탁받고, 감사하고, 사과하던 말들. 점심시간이 되자 팀원들은 3-3-5 자리를 떴다. 나는 그 틈에 조용히 책상을 비웠다.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면서 5년을 채웠던 물건들을 하나씩 가방에 넣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었는데 하나하나 꺼낼 때마다 그 시절의 어느 오후가 떠올랐다. 멀티탭 아래에 굴러다니던 이어폰. 입사 첫 해 워크샵에서 찍은 팀 사진. 누군가 두고 간 포스트잇 메모 하나. 그 메모는 내 것도 아닌데 왜인지 버리지 못하고 5년을 함께했다. 수고했어, 오늘도. 라고 적힌 그 메모를 나는 그걸 마지막으로 가방에 넣었다. 책상은 처음 왔을 때처럼 깨끗해졌다. 나는 그 앞에 잠깐 서 있었다. 빈 책상이 이렇게 넓은 줄 몰랐다. 퇴근 시간 전에 사무실을 나섰다. 병원 좀 다녀올게요. 아무도 묻지 않았다. 가방이 무겁다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것도 눈치채는 사람이 없었다. 섭섭한 건지 다행인 건지 잘 모르겠었다. 아마 둘 다였을 것이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층수가 줄어드는 숫자를 바라봤다. 12, 11, 19. 어릴 때 놀이기구를 탈 때 했던 것처럼 나는 숫자를 속으로 세었다. 문이 열리고 1층 로비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감쌌다. 밖으로 나왔다. 햇빛이 눈부셨다. 평소 이 시간에는 내가 회의실에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오후 3시의 햇빛이 이렇게 강한 줄 몰랐다. 나는 잠깐 그 자리에 서서 눈을 가늘게 떴다. 주변으로 직장인들이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다. 나만 혼자 멈춰 있는 것 같았다. 어디로 갈까 생각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향하는 곳이 있었다. 회사에서 걸어서 5분 거리 골목 한편에 작은 국밥집이 하나 있었다. 간판은 낡았다. 페인트가 조금 벗겨진 나무 간판에 순인의 국밥이라고 적혀 있었다. 처음 입사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선배가 데려간 곳이었다. 여기 사람들 잘 안 알아. 근데 진짜 맛있어. 그 선배는 2년 전에 퇴사했다.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른다. 나는 그 이후로도 혼자 자주 왔다. 야근이 길어지는 날이면 여기서 혼자 국밥 한 그릇 먹고 다시 사무실로 올라갔다. 기획안이 통과된 날도, 팀장님한테 혼난 날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밥 한 끼가 먹고 싶은 날도. 이 집에 오면 괜히 마음이 좀 가라앉았다. 문을 밀고 들어갔다. 낮 3시 반이라 손님이 없었다. 창가 쪽 테이블에 혼자 앉아있는 할머니 한 분과 카운터 뒤에서 뭔가 닦고 있는 사장님만 있었다. 어서 와요. 사장님은 5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다. 항상 흰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말수가 많지 않았다. 나는 그 과묵함이 좋았다. 국밥 하나요? 네. 그게 우리 대화의 전부였다. 5년 동안 거의 항상 그랬다. 국밥이 나왔다. 뚝배기 안에서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김이 올라왔다. 나는 숟가락을 들고 잠깐 그냥 바라봤다. 이상하게도 울 것 같았다. 울 이유가 없었다. 내가 선택한 일이었다. 억울한 것도 없었고 누가 나를 내쫓은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이 더 컸다. 그런데도 그 뜨거운 국물 앞에서 눈이 약간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다. 아마 5년이라는 시간 때문이었을 것이다. 억울함이 아니라 애도 같은 것이었다. 뭔가가 끝났다는 것. 다시는 이 회사 사람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날들이 더 이상 쌓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 나는 천천히 국물을 떴다. 뜨거웠다. 혀가 데일 것처럼. 그 순간 사장님이 다가오더니 말없이 깍두기 작은 그릇 하나를 내려놓고 갔다. 항상 그렇게 했다. 시키지 않아도 아무 말 없이. 나는 그게 고마웠다. 오늘따라 더. 한 그릇을 다 먹었다. 뚝배기 바닥이 보일 때까지. 계산을 하러 카운터로 갔다. 사장님이 영수증 없이 금액을 말했다. 10,000원이요. 나는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냈다. 그리고 무슨 마음에서인지 나도 모르게 말이 나왔다. 저 오늘 마지막으로 왔어요. 사장님이 나를 봤다. 잠깐이었지만 처음으로 제대로 눈이 마주친 느낌이었다. 회사 그만뒀어요. 사장님은 뭔가를 물어볼 것 같기도 했고 그냥 넘어갈 것 같기도 했다.
그런데 잠시 후 짧게 말했다. 고생했겠네요. 그 한마디였다. 위로도 아니고 응원도 아니고 그냥 담담한 인정이었다. 고생했겠네요. 그 말이 어떤 긴 위로보다 마음에 깊이 내려앉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뭔가 더 말하려다 그냥 두었다. 밖으로 나왔다. 골목에는 바람이 불었다. 머리카락이 조금 날렸다. 나는 가방을 고쳐들고 천천히 걸었다. 어딘가를 향해 가야 한다는 생각은 없었다. 그냥 걸었다. 5년이 끝났다. 새로운 뭔가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나는 천천히 걷고 있었다. 집에 돌아온 건 저녁 7시쯤이었다. 가방을 현관에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핸드폰도 보지 않았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창밖으로 조금씩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봤다. 한참 후 나는 핸드폰을 들었다. 연락할 사람이 딱히 있는 건 아니었다. 그냥 손이 갔다. 카카오톡 목록을 내리다가 그 선배 이름 위에 손가락이 멈췄다. 나를 처음 순인의 국밥으로 데려간 사람. 오래 연락을 못했다. 나는 메시지를 보냈다. 선배, 저 오늘 퇴사했어요.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진짜? 잘했다. 그 두 마디를 보면서 나는 처음으로 웃었다. 짧게 조용히 혼자. 그게 그날 내가 한 일의 전부였다. 나중에 누군가 물어보면 나는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다. 퇴사하던 날 별로 특별한 일은 없었다고. 조용히 짐 싸고 밥 한 그릇 먹고 집에 왔다고. 그게 다라고. 근데 사실은 그 평범한 하루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든다. 뜨거운 국밥, 말없이 내려주던 깍두기, 고생했겠네요 라는 한마디. 그리고 저녁 하늘이 천천히 어두워지는 것을 바라보던 소파 위. 잘했다는 말을 듣고 나서 혼자 웃었던 것. 그런 날이 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뭔가가 끝나는 날. 화려하지도 않고 드라마틱하지도 않고 그냥 밥 한 그릇 먹고 집에 오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날. 근데 그런 날이 의외로 오래 마음에 남는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날들은 다 그런 식으로 지나가는 걸지도 모른다. 나는 그날 아침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을 나섰다. 가방은 평소보다 무거웠다. 5년치의 무게란 이런 거구나 싶었다. 서랍 속 깊이 넣어두었던 손거울 하나, 입사 첫날 받은 명함 몇 장, 작년 크리스마스에 팀에서 나눠 먹은 케이크 사진이 붙은 포스트잇. 버리려다가 결국 챙긴 것들이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골목길, 어디선가 빵 굽는 냄새가 났다. 매일 지나쳤던 골목인데 오늘은 왜인지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다. 아니, 공기가 달라진 게 아니라 내가 달라진 것이겠지. 회사는 강남 한복판에 있었다. 12층짜리 빌딩. 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올라탔던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나는 잠시 멈췄다. 문이 열리고 닫히고 다시 열렸다. 사람들이 바쁘게 스쳐 지나갔다. 나는 그 안에 탔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나 혼자뿐이었다.
사직서를 냈던 건 사흘 전이었다. 팀장님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갑자기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갑작스러운 게 아니에요. 2년 전부터 생각했어요.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냥 개인 사정이 있어서요라고 했다. 사실이었다. 개인 사정. 다만 그 사정이란 게 이 일이 더 이상 나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였다. 아침에 눈을 뜰 때 한숨이 먼저 나오는 날이 계속되면 그게 개인 사정 아닐까? 3년 차 때부터 조금씩 느꼈다. 회의실에서 같은 말이 반복될 때, 해마다 같은 이유로 같은 기획안이 반려될 때, 5년이라는 숫자 앞에서 나는 성장이 아니라 익숙함을 얻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익숙함과 성장은 비슷해 보이지만 아주 다른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사직서를 냈다. 다음 직장은 아직 없었다. 모아둔 돈으로 몇 달은 버틸 수 있었고 그 몇 달 안에 무언가를 찾고 싶었다. 아니, 사실은 무언가를 찾는다기보다 잠깐 숨을 고르고 싶었다는 말이 더 정확할 것 같다. 오전 내내 조용히 정리를 했다. 보고서 파일들을 분류하고 인수인계 문서를 마무리하고 5해 동안 쌓인 이메일 폴더를 닫았다. 클릭 한 번에 창이 꺼졌다. 그 안에는 야근하며 보낸 수백 통의 메일이 있었다.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부탁받고, 감사하고, 사과하던 말들. 점심시간이 되자 팀원들은 335 자리를 떴다. 나는 그 틈에 조용히 책상을 비웠다.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면서 5년을 채웠던 물건들을 하나씩 가방에 넣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었는데 하나하나 꺼낼 때마다 그 시절의 어느 오후가 떠올랐다. 멀티탭 아래에 굴러다니던 이어폰. 입사 첫 해 워크샵에서 찍은 팀 사진. 누군가 두고 간 포스트잇 메모 하나. 그 메모는 내 것도 아닌데 왜인지 버리지 못하고 5년을 함께했다. 수고했어, 오늘도. 라고 적힌 그 메모를 나는 그걸 마지막으로 가방에 넣었다. 책상은 처음 왔을 때처럼 깨끗해졌다. 나는 그 앞에 잠깐 서 있었다. 빈 책상이 이렇게 넓은 줄 몰랐다. 퇴근 시간 전에 사무실을 나섰다. 병원 좀 다녀올게요. 아무도 묻지 않았다. 가방이 무겁다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것도 눈치채는 사람이 없었다. 섭섭한 건지 다행인 건지 잘 모르겠었다. 아마 둘 다였을 것이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층수가 줄어드는 숫자를 바라봤다. 12, 11, 19. 어릴 때 놀이기구를 탈 때 했던 것처럼 나는 숫자를 속으로 세었다. 문이 열리고 1층 로비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감쌌다. 밖으로 나왔다. 햇빛이 눈부셨다. 평소 이 시간에는 내가 회의실에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오후 3시의 햇빛이 이렇게 강한 줄 몰랐다. 나는 잠깐 그 자리에 서서 눈을 가늘게 떴다. 주변으로 직장인들이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다. 나만 혼자 멈춰 있는 것 같았다. 어디로 갈까 생각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향하는 곳이 있었다. 회사에서 걸어서 5분 거리 골목 한편에 작은 국밥집이 하나 있었다. 간판은 낡았다. 페인트가 조금 벗겨진 나무 간판에 순인의 국밥이라고 적혀 있었다. 처음 입사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선배가 데려간 곳이었다.
여기 사람들 잘 안 알아. 근데 진짜 맛있어. 그 선배는 2년 전에 퇴사했다.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른다. 나는 그 이후로도 혼자 자주 왔다. 야근이 길어지는 날이면 여기서 혼자 국밥 한 그릇 먹고 다시 사무실로 올라갔다. 기획안이 통과된 날도, 팀장님한테 혼난 날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밥 한 끼가 먹고 싶은 날도. 이 집에 오면 괜히 마음이 좀 가라앉았다. 문을 밀고 들어갔다. 낮 3시 반이라 손님이 없었다. 창가 쪽 테이블에 혼자 앉아있는 할머니 한 분과 카운터 뒤에서 뭔가 닦고 있는 사장님만 있었다. 어서 와요. 사장님은 5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다. 항상 흰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말수가 많지 않았다. 나는 그 과묵함이 좋았다. 국밥 하나요? 네. 그게 우리 대화의 전부였다. 5년 동안 거의 항상 그랬다. 국밥이 나왔다. 뚝배기 안에서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김이 올라왔다. 나는 숟가락을 들고 잠깐 그냥 바라봤다. 이상하게도 울 것 같았다. 울 이유가 없었다. 내가 선택한 일이었다. 억울한 것도 없었고 누가 나를 내쫓은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이 더 컸다. 그런데도 그 뜨거운 국물 앞에서 눈이 약간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다. 아마 5년이라는 시간 때문이었을 것이다. 억울함이 아니라 애도 같은 것이었다. 뭔가가 끝났다는 것. 다시는 이 회사 사람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날들이 더 이상 쌓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 나는 천천히 국물을 떴다. 뜨거웠다. 혀가 데일 것처럼. 그 순간 사장님이 다가오더니 말없이 깍두기 작은 그릇 하나를 내려놓고 갔다. 항상 그렇게 했다. 시키지 않아도 아무 말 없이. 나는 그게 고마웠다. 오늘따라 더. 한 그릇을 다 먹었다. 뚝배기 바닥이 보일 때까지. 계산을 하러 카운터로 갔다. 사장님이 영수증 없이 금액을 말했다. 10,000원이요. 나는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냈다. 그리고 무슨 마음에서인지 나도 모르게 말이 나왔다. 저 오늘 마지막으로 왔어요. 사장님이 나를 봤다. 잠깐이었지만 처음으로 제대로 눈이 마주친 느낌이었다. 회사 그만뒀어요. 사장님은 뭔가를 물어볼 것 같기도 했고 그냥 넘어갈 것 같기도 했다. 그런데 잠시 후 짧게 말했다. 고생했겠네요. 그 한마디였다. 위로도 아니고 응원도 아니고 그냥 담담한 인정이었다. 고생했겠네요. 그 말이 어떤 긴 위로보다 마음에 깊이 내려앉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뭔가 더 말하려다 그냥 두었다. 밖으로 나왔다. 골목에는 바람이 불었다. 머리카락이 조금 날렸다. 나는 가방을 고쳐 들고 천천히 걸었다. 어딘가를 향해 가야 한다는 생각은 없었다. 그냥 걸었다. 5년이 끝났다. 새로운 뭔가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나는 천천히 걷고 있었다. 집에 돌아온 건 저녁 7시쯤이었다. 가방을 현관에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핸드폰도 보지 않았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창밖으로 조금씩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봤다.
한참 후 나는 핸드폰을 들었다. 연락할 사람이 딱히 있는 건 아니었다. 그냥 손이 갔다. 카카오톡 목록을 내리다가 그 선배 이름 위에 손가락이 멈췄다. 나를 처음 순인의 국밥으로 데려간 사람. 오래 연락을 못했다. 나는 메시지를 보냈다. 선배, 저 오늘 퇴사했어요.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진짜? 잘했다. 그 두 마디를 보면서 나는 처음으로 웃었다. 짧게 조용히 혼자. 그게 그날 내가 한 일의 전부였다. 나중에 누군가 물어보면 나는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다. 퇴사하던 날 별로 특별한 일은 없었다고. 조용히 짐 싸고 밥 한 그릇 먹고 집에 왔다고. 그게 다라고. 근데 사실은 그 평범한 하루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든다. 뜨거운 국밥, 말없이 내려주던 깍두기, 고생했겠네요 라는 한마디. 그리고 저녁 하늘이 천천히 어두워지는 것을 바라보던 소파 위. 잘했다는 말을 듣고 나서 혼자 웃었던 것. 그런 날이 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뭔가가 끝나는 날. 화려하지도 않고 드라마틱하지도 않고 그냥 밥 한 그릇 먹고 집에 오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날. 근데 그런 날이 의외로 오래 마음에 남는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날들은 다 그런 식으로 지나가는 걸지도 모른다. 나는 그날 아침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을 나섰다. 가방은 평소보다 무거웠다. 5년치의 무게란 이런 거구나 싶었다. 서랍 속 깊이 넣어두었던 손거울 하나, 입사 첫날 받은 명함 몇 장, 작년 크리스마스에 팀에서 나눠 먹은 케이크 사진이 붙은 포스트잇. 버리려다가 결국 챙긴 것들이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골목길, 어디선가 빵 굽는 냄새가 났다. 매일 지나쳤던 골목인데 오늘은 왜인지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다. 아니, 공기가 달라진 게 아니라 내가 달라진 것이겠지. 회사는 강남 한복판에 있었다. 12층짜리 빌딩. 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올라탔던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나는 잠시 멈췄다. 문이 열리고 닫히고 다시 열렸다. 사람들이 바쁘게 스쳐 지나갔다. 나는 그 안에 탔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나 혼자뿐이었다. 사직서를 냈던 건 사흘 전이었다. 팀장님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갑자기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갑작스러운 게 아니에요. 2년 전부터 생각했어요.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냥 개인 사정이 있어서요라고 했다. 사실이었다. 개인 사정. 다만 그 사정이란 게 이 일이 더 이상 나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였다. 아침에 눈을 뜰 때 한숨이 먼저 나오는 날이 계속되면 그게 개인 사정 아닐까? 3년 차 때부터 조금씩 느꼈다. 회의실에서 같은 말이 반복될 때, 해마다 같은 이유로 같은 기획안이 반려될 때, 5년이라는 숫자 앞에서 나는 성장이 아니라 익숙함을 얻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익숙함과 성장은 비슷해 보이지만 아주 다른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사직서를 냈다. 다음 직장은 아직 없었다. 모아둔 돈으로 몇 달은 버틸 수 있었고 그 몇 달 안에 무언가를 찾고 싶었다.
아니, 사실은 무언가를 찾는다기보다 잠깐 숨을 고르고 싶었다는 말이 더 정확할 것 같다. 오전 내내 조용히 정리를 했다. 보고서 파일들을 분류하고 인수인계 문서를 마무리하고 5회 동안 쌓인 이메일 폴더를 닫았다. 클릭 한 번에 창이 꺼졌다. 그 안에는 야근하며 보낸 수백 통의 메일이 있었다.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부탁받고, 감사하고, 사과하던 말들. 점심시간이 되자 팀원들은 335 자리를 떴다. 나는 그 틈에 조용히 책상을 비웠다.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면서 5년을 채웠던 물건들을 하나씩 가방에 넣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었는데 하나하나 꺼낼 때마다 그 시절의 어느 오후가 떠올랐다. 멀티탭 아래에 굴러다니던 이어폰. 입사 첫 해 워크샵에서 찍은 팀 사진. 누군가 두고 간 포스트잇 메모 하나. 그 메모는 내 것도 아닌데 왜인지 버리지 못하고 5년을 함께했다. 수고했어, 오늘도. 라고 적힌 그 메모를 나는 그걸 마지막으로 가방에 넣었다. 책상은 처음 왔을 때처럼 깨끗해졌다. 나는 그 앞에 잠깐 서 있었다. 빈 책상이 이렇게 넓은 줄 몰랐다. 퇴근 시간 전에 사무실을 나섰다. 병원 좀 다녀올게요. 아무도 묻지 않았다. 가방이 무겁다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것도 눈치채는 사람이 없었다. 섭섭한 건지 다행인 건지 잘 모르겠었다. 아마 둘 다였을 것이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층수가 줄어드는 숫자를 바라봤다. 12, 11, 19. 어릴 때 놀이기구를 탈 때 했던 것처럼 나는 숫자를 속으로 세었다. 문이 열리고 1층 로비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감쌌다. 밖으로 나왔다. 햇빛이 눈부셨다. 평소 이 시간에는 내가 회의실에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오후 3시의 햇빛이 이렇게 강한 줄 몰랐다. 나는 잠깐 그 자리에 서서 눈을 가늘게 떴다. 주변으로 직장인들이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다. 나만 혼자 멈춰 있는 것 같았다. 어디로 갈까 생각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향하는 곳이 있었다. 회사에서 걸어서 5분 거리 골목 한편에 작은 국밥집이 하나 있었다. 간판은 낡았다. 페인트가 조금 벗겨진 나무 간판에 순인의 국밥이라고 적혀 있었다. 처음 입사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선배가 데려간 곳이었다. 여기 사람들 잘 안 알아. 근데 진짜 맛있어. 그 선배는 2년 전에 퇴사했다.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른다. 나는 그 이후로도 혼자 자주 왔다. 야근이 길어지는 날이면 여기서 혼자 국밥 한 그릇 먹고 다시 사무실로 올라갔다. 기획안이 통과된 날도, 팀장님한테 혼난 날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밥 한 끼가 먹고 싶은 날도. 이 집에 오면 괜히 마음이 좀 가라앉았다. 문을 밀고 들어갔다. 낮 3시 반이라 손님이 없었다. 창가 쪽 테이블에 혼자 앉아있는 할머니 한 분과 카운터 뒤에서 뭔가 닦고 있는 사장님만 있었다. 어서 와요. 사장님은 5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다. 항상 흰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말수가 많지 않았다. 나는 그 과묵함이 좋았다. 국밥 하나요? 네. 그게 우리 대화의 전부였다. 5년 동안 거의 항상 그랬다. 국밥이 나왔다. 뚝배기 안에서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김이 올라왔다. 나는 숟가락을 들고 잠깐 그냥 바라봤다. 이상하게도 울 것 같았다. 울 이유가 없었다. 내가 선택한 일이었다. 억울한 것도 없었고 누가 나를 내쫓은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이 더 컸다. 그런데도 그 뜨거운 국물 앞에서 눈이 약간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다. 아마 5년이라는 시간 때문이었을 것이다. 억울함이 아니라 애도 같은 것이었다. 뭔가가 끝났다는 것. 다시는 이 회사 사람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날들이 더 이상 쌓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 나는 천천히 국물을 떴다. 뜨거웠다. 혀가 데일 것처럼. 그 순간 사장님이 다가오더니 말없이 깍두기 작은 그릇 하나를 내려놓고 갔다. 항상 그렇게 했다. 시키지 않아도 아무 말 없이. 나는 그게 고마웠다. 오늘따라 더. 한 그릇을 다 먹었다. 뚝배기 바닥이 보일 때까지. 계산을 하러 카운터로 갔다. 사장님이 영수증 없이 금액을 말했다. 10,000원이요. 나는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냈다. 그리고 무슨 마음에서인지 나도 모르게 말이 나왔다. 저 오늘 마지막으로 왔어요. 사장님이 나를 봤다. 잠깐이었지만 처음으로 제대로 눈이 마주친 느낌이었다. 회사 그만뒀어요. 사장님은 뭔가를 물어볼 것 같기도 했고 그냥 넘어갈 것 같기도 했다. 그런데 잠시 후 짧게 말했다. 고생했겠네요. 그 한마디였다. 위로도 아니고 응원도 아니고 그냥 담담한 인정이었다. 고생했겠네요. 그 말이 어떤 긴 위로보다 마음에 깊이 내려앉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뭔가 더 말하려다 그냥 두었다. 밖으로 나왔다. 골목에는 바람이 불었다. 머리카락이 조금 날렸다. 나는 가방을 고쳐 들고 천천히 걸었다. 어딘가를 향해 가야 한다는 생각은 없었다. 그냥 걸었다. 5년이 끝났다. 새로운 뭔가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나는 천천히 걷고 있었다. 집에 돌아온 건 저녁 7시쯤이었다. 가방을 현관에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핸드폰도 보지 않았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창밖으로 조금씩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봤다. 한참 후 나는 핸드폰을 들었다. 연락할 사람이 딱히 있는 건 아니었다. 그냥 손이 갔다. 카카오톡 목록을 내리다가 그 선배 이름 위에 손가락이 멈췄다. 나를 처음 순인의 국밥으로 데려간 사람. 오래 연락을 못했다. 나는 메시지를 보냈다. 선배, 저 오늘 퇴사했어요.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진짜? 잘했다. 그 두 마디를 보면서 나는 처음으로 웃었다. 짧게 조용히 혼자. 그게 그날 내가 한 일의 전부였다. 나중에 누군가 물어보면 나는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다. 퇴사하던 날 별로 특별한 일은 없었다고. 조용히 짐 싸고 밥 한 그릇 먹고 집에 왔다고. 그게 다라고. 근데 사실은 그 평범한 하루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든다. 뜨거운 국밥, 말없이 내려주던 깍두기, 고생했겠네요 라는 한마디.
그리고 저녁 하늘이 천천히 어두워지는 것을 바라보던 소파 위. 잘했다는 말을 듣고 나서 혼자 웃었던 것. 그런 날이 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뭔가가 끝나는 날. 화려하지도 않고 드라마틱하지도 않고 그냥 밥 한 그릇 먹고 집에 오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날. 근데 그런 날이 의외로 오래 마음에 남는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날들은 다 그런 식으로 지나가는 걸지도 모른다. 나는 그날 아침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을 나섰다. 가방은 평소보다 무거웠다. 5년치의 무게란 이런 거구나 싶었다. 서랍 속 깊이 넣어두었던 손거울 하나, 입사 첫날 받은 명함 몇 장, 작년 크리스마스에 팀에서 나눠 먹은 케이크 사진이 붙은 포스트잇. 버리려다가 결국 챙긴 것들이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골목길, 어디선가 빵 굽는 냄새가 났다. 매일 지나쳤던 골목인데 오늘은 왜인지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다. 아니, 공기가 달라진 게 아니라 내가 달라진 것이겠지. 회사는 강남 한복판에 있었다. 12층짜리 빌딩. 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올라탔던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나는 잠시 멈췄다. 문이 열리고 닫히고 다시 열렸다. 사람들이 바쁘게 스쳐 지나갔다. 나는 그 안에 탔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나 혼자뿐이었다. 사직서를 냈던 건 사흘 전이었다. 팀장님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갑자기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갑작스러운 게 아니에요. 2년 전부터 생각했어요.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냥 개인 사정이 있어서요라고 했다. 사실이었다. 개인 사정. 다만 그 사정이란 게 이 일이 더 이상 나를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였다. 아침에 눈을 뜰 때 한숨이 먼저 나오는 날이 계속되면 그게 개인 사정 아닐까? 3년 차 때부터 조금씩 느꼈다. 회의실에서 같은 말이 반복될 때, 해마다 같은 이유로 같은 기획안이 반려될 때, 5년이라는 숫자 앞에서 나는 성장이 아니라 익숙함을 얻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익숙함과 성장은 비슷해 보이지만 아주 다른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사직서를 냈다. 다음 직장은 아직 없었다. 모아둔 돈으로 몇 달은 버틸 수 있었고 그 몇 달 안에 무언가를 찾고 싶었다. 아니, 사실은 무언가를 찾는다기보다 잠깐 숨을 고르고 싶었다는 말이 더 정확할 것 같다. 오전 내내 조용히 정리를 했다. 보고서 파일들을 분류하고 인수인계 문서를 마무리하고 5해 동안 쌓인 이메일 폴더를 닫았다. 클릭 한 번에 창이 꺼졌다. 그 안에는 야근하며 보낸 수백 통의 메일이 있었다. 누군가에게 부탁하고, 부탁받고, 감사하고, 사과하던 말들. 점심시간이 되자 팀원들은 335 자리를 떴다. 나는 그 틈에 조용히 책상을 비웠다.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면서 5년을 채웠던 물건들을 하나씩 가방에 넣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었는데 하나하나 꺼낼 때마다 그 시절의 어느 오후가 떠올랐다. 멀티탭 아래에 굴러다니던 이어폰. 입사 첫 해 워크샵에서 찍은 팀 사진. 누군가 두고 간 포스트잇 메모 하나. 그 메모는 내 것도 아닌데 왜인지 버리지 못하고 5년을 함께했다. 수고했어, 오늘도.
라고 적힌 그 메모를 나는 그걸 마지막으로 가방에 넣었다. 책상은 처음 왔을 때처럼 깨끗해졌다. 나는 그 앞에 잠깐 서 있었다. 빈 책상이 이렇게 넓은 줄 몰랐다. 퇴근 시간 전에 사무실을 나섰다. 병원 좀 다녀올게요. 아무도 묻지 않았다. 가방이 무겁다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것도 눈치채는 사람이 없었다. 섭섭한 건지 다행인 건지 잘 모르겠었다. 아마 둘 다였을 것이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층수가 줄어드는 숫자를 바라봤다. 12, 11, 19. 어릴 때 놀이기구를 탈 때 했던 것처럼 나는 숫자를 속으로 세었다. 문이 열리고 1층 로비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감쌌다. 밖으로 나왔다. 햇빛이 눈부셨다. 평소 이 시간에는 내가 회의실에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오후 3시의 햇빛이 이렇게 강한 줄 몰랐다. 나는 잠깐 그 자리에 서서 눈을 가늘게 떴다. 주변으로 직장인들이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다. 나만 혼자 멈춰 있는 것 같았다. 어디로 갈까 생각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향하는 곳이 있었다. 회사에서 걸어서 5분 거리 골목 한편에 작은 국밥집이 하나 있었다. 간판은 낡았다. 페인트가 조금 벗겨진 나무 간판에 순인의 국밥이라고 적혀 있었다. 처음 입사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선배가 데려간 곳이었다. 여기 사람들 잘 안 알아. 근데 진짜 맛있어. 그 선배는 2년 전에 퇴사했다.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른다. 나는 그 이후로도 혼자 자주 왔다. 야근이 길어지는 날이면 여기서 혼자 국밥 한 그릇 먹고 다시 사무실로 올라갔다. 기획안이 통과된 날도, 팀장님한테 혼난 날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밥 한 끼가 먹고 싶은 날도. 이 집에 오면 괜히 마음이 좀 가라앉았다. 문을 밀고 들어갔다. 낮 3시 반이라 손님이 없었다. 창가 쪽 테이블에 혼자 앉아있는 할머니 한 분과 카운터 뒤에서 뭔가 닦고 있는 사장님만 있었다. 어서 와요. 사장님은 5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었다. 항상 흰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말수가 많지 않았다. 나는 그 과묵함이 좋았다. 국밥 하나요? 네. 그게 우리 대화의 전부였다. 5년 동안 거의 항상 그랬다. 국밥이 나왔다. 뚝배기 안에서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김이 올라왔다. 나는 숟가락을 들고 잠깐 그냥 바라봤다. 이상하게도 울 것 같았다. 울 이유가 없었다. 내가 선택한 일이었다. 억울한 것도 없었고 누가 나를 내쫓은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이 더 컸다. 그런데도 그 뜨거운 국물 앞에서 눈이 약간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다. 아마 5년이라는 시간 때문이었을 것이다. 억울함이 아니라 애도 같은 것이었다. 뭔가가 끝났다는 것. 다시는 이 회사 사람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날들이 더 이상 쌓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 나는 천천히 국물을 떴다. 뜨거웠다. 혀가 데일 것처럼. 그 순간 사장님이 다가오더니 말없이 깍두기 작은 그릇 하나를 내려놓고 갔다. 항상 그렇게 했다. 시키지 않아도 아무 말 없이. 나는 그게 고마웠다. 오늘따라 더. 한 그릇을 다 먹었다.
뚝배기 바닥이 보일 때까지. 계산을 하러 카운터로 갔다. 사장님이 영수증 없이 금액을 말했다. 10,000원이요. 나는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냈다. 그리고 무슨 마음에서인지 나도 모르게 말이 나왔다. 저 오늘 마지막으로 왔어요. 사장님이 나를 봤다. 잠깐이었지만 처음으로 제대로 눈이 마주친 느낌이었다. 회사 그만뒀어요. 사장님은 뭔가를 물어볼 것 같기도 했고 그냥 넘어갈 것 같기도 했다. 그런데 잠시 후 짧게 말했다. 고생했겠네요. 그 한마디였다. 위로도 아니고 응원도 아니고 그냥 담담한 인정이었다. 고생했겠네요. 그 말이 어떤 긴 위로보다 마음에 깊이 내려앉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뭔가 더 말하려다 그냥 두었다. 밖으로 나왔다. 골목에는 바람이 불었다. 머리카락이 조금 날렸다. 나는 가방을 고쳐 들고 천천히 걸었다. 어딘가를 향해 가야 한다는 생각은 없었다. 그냥 걸었다. 5년이 끝났다. 새로운 뭔가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나는 천천히 걷고 있었다. 집에 돌아온 건 저녁 7시쯤이었다. 가방을 현관에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핸드폰도 보지 않았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창밖으로 조금씩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봤다. 한참 후 나는 핸드폰을 들었다. 연락할 사람이 딱히 있는 건 아니었다. 그냥 손이 갔다. 카카오톡 목록을 내리다가 그 선배 이름 위에 손가락이 멈췄다. 나를 처음 순인의 국밥으로 데려간 사람. 오래 연락을 못했다. 나는 메시지를 보냈다. 선배, 저 오늘 퇴사했어요.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진짜? 잘했다. 그 두 마디를 보면서 나는 처음으로 웃었다. 짧게 조용히 혼자. 그게 그날 내가 한 일의 전부였다. 나중에 누군가 물어보면 나는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 같다. 퇴사하던 날 별로 특별한 일은 없었다고. 조용히 짐 싸고 밥 한 그릇 먹고 집에 왔다고. 그게 다라고. 근데 사실은 그 평범한 하루가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든다. 뜨거운 국밥, 말없이 내려주던 깍두기, 고생했겠네요 라는 한마디. 그리고 저녁 하늘이 천천히 어두워지는 것을 바라보던 소파 위. 잘했다는 말을 듣고 나서 혼자 웃었던 것. 그런 날이 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뭔가가 끝나는 날. 화려하지도 않고 드라마틱하지도 않고 그냥 밥 한 그릇 먹고 집에 오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날. 근데 그런 날이 의외로 오래 마음에 남는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날들은 다 그런 식으로 지나가는 걸지도 모른다.